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앞두고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 건가요? 작가님은 저희들의 예측을 다 비껴가게 하시는 분이라 궁예가 필요 없겠지만 심신 안정을 위해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사실 어마하게 돌려보게 하고 있는 거죠. 제 설명이 부족하긴 한데 잘 따라와 주시면 정말 소름 돋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 명심해 두어야 하는 법칙은 납치 사건 혹은 선제 피습처럼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입니다. 하지만 선택에 따라 그 사건의 결과는 달라진다입니다. 과거 1회차는 엄마의 화상을 막았습니다. 불이 나는 사건은 같으나 소리의 선택과 태성이의 도움으로 큰 화재를 막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하지만 나머지 납치 사건은 바꾸지 못한 채 회귀합니다. 우선 범행 장소가 바뀐 이유는 원래 주양저수지에서 사건이 발생해야 했지만 2회차에선 할머니가 범인에게 핸드폰을 소포로 붙이라며 주소를 불러주어 폐건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3회차에선 소리 엄마가 단포리에 있다고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죠. 즉 위치를 알리는 사건은 일어났지만 범인의 선택에 따라 범행 장소가 주양저수지에서 폐건물로 다시 단포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래는 소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2회차에서는 태성이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소리는 피하게 되죠. 3회차에서는 경찰차가 사고를 당하면서 소리는 다시 피하게 됩니다. 소름인 건 범인이 다리를 다친 거였어요. 빨리 나와서 잘 돌아다닐 것을 왜 절뚝신을 넣었나 했더니 소리 다리 상처를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또한 원래는 사건 당일 소리가 이마를 다쳐 선재가 지혈하는 거였는데 2회차에서는 범인과 몸싸움을 하다 선재 이마가 다쳤죠. 3회차에서는 태성이 아빠가 이마를 다치는 바람에 소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완전 소름입니다. 2회차 때 현실 외계 안에 소리 방의 덕질 흔적들이 사라져 있었죠. 왜 스토커가 등장하나 했는데 소리 덕질을 그 친구가 가져간 거였더라고요. 더 소름인 건 선재가 분수대에 빠진 것 때문에 수영장으로 빠지지 않게 된 거였어요. 소름이지 않나요? 바뀌지 않았던 것은 한강다를 위해서 제외한다는 것, 그리고 제외할 때 눈이 내리고 우산을 씌워준다는 것과 할머니가 1회차 때에도 3회차 때에도 시계를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범인은 잡힌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3회차 사건 발생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예고편으로 나온 것에 확실한 것은 납치 장소는 원래 주양저수지에서 집 앞으로 다시 단포리로 바뀝니다. 소리가 물에 빠지는 것은 이미 임금과 현주가 인공호수에 대신 빠져서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태성차가 써니인데 인솔의 솔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솔라의 줄임말로 쓰이거든요. 즉 태양의 의미를 가진 태성이 차가 바다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은 절벽에서 바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신고자는 원래도 선재, 2회차 때도 선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경찰을 불러내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소리가 갇히는 건 어떨까요? 원래는 방울밤 아지트에 갇혔다가 폐건물로 바뀌었는데 선재 아빠가 화장실에 갇히면서 운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즉 소리는 갇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선재가 소리 구하는 건 원래 고3 저수지, 20살 때 객이 일식되었는데 2회차에서는 저수지와 도로에서 구하고 20살 때는 폐건물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3회차 20살 때에는 벌써 동상에서 떨어질 때 구했고 멧돼지 덫에서도 구해서 벌써 총 3번을 구했기에 단포리에서의 소리를 구하면 총 4번인 거죠. 그래서 소리 엄마가 소리 대신 선재 아빠를 구해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잡히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 들어갑니다. 원래도 2회차 때에도 선재가 신고부터 하고 몸싸움에서 잡는 거였죠. 소리가 기억이 없었기에 선재가 목격자로 진술해서 잡았습니다. 이번엔 주양저수지 시체 혈흔도 나왔고 소리의 납치 목격자는 선재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함께 있었죠. 게다가 교통사고도 내고 도주까지 한 탈주범이었어요. 그런데 소름인 것은 한 번 잡혔기에 마지막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목이 있어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살 것 같아요. 소리는 회귀하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지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소리가 걷는 신이 있는데 아마 이 장소에서 선재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0화에서 선재가 소리의 타임슬립을 다 알게 된 걸 소리에게 말하고 둘이 연결이 되면서 미래가 바뀝니다. 피습에서 가수가 아닌 것으로요. 즉 선재는 이클립스를 데뷔하는데 일조하지만 자신은 객원 보컬 및 작사 작곡을 해주고 다시 만날 소리를 위해 미디어 강의도 듣고 열심히 배우의 길로 걸을 것 같습니다. 임금이 현주를 선택하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연기를 포기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즉 선재는 수영을 포기하면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받고 소리를 선택하면서 가수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하지 못한 배우는 선재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마지막 타임슬립을 마치고 왔을 땐 가수가 아닌 전광판만 보게 되었고 선재가 없어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오디션을 못 가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우산을 씌워주는 선재와 재회할 것 같습니다. 횡포를 풀어보니 선재는 배우가 되었던 거죠. 2회차 때 호텔에서 만난 건 결혼식으로 바뀌고 선재 집에 있었던 건 신혼집으로 바뀌고 선재가 라면 차려주던 건 소리의 신혼요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범인은 아직 살아있고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원래 소리 집 앞에 찾아왔다가 선재를 보고 먼저 선재를 공격했어요. 이번엔 살게 될 신혼집을 차린 곳으로 찾아와 주차장에서 공격하지만 소리와 비슷한 스토커를 착각하여 피습하면서 선재도 소리도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마도 소리가 사건 발생 연도를 말해놨기에 태성이가 선재 집 앞으로 왔다가 범인을 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스토커 친구도 피습을 당했지만 약한 부상만 얻게 되어 선재도 소리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혜성이와 몸싸움하다 범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선재 대신 수영장으로 빠지게 되고 목숨을 잃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저의 내피셜에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올게요. 드라마 탑 클릭 클릭!